네,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요, 현재 내는 분담금의 거의 9배죠. 약 13조 원. 이걸 요구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뭐 부자 나라니까 스스로 지켜라 이런 논리인데요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발언의 진짜 속뜻이 뭔지 좀 깊게 파고듭니다.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정치, 무역, 안보 이런 맥락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나온 게 2025년 7월 8일 백악관 회의 발언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거기서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 한 2만 8천 명 정도인데 이걸 훨씬 부풀려서 4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연간 1,0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7천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. 시작부터 이 숫자 실제랑 좀 차이가 나잖아요.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. 단순히 실수일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?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발언 시점하고 또 그 맥락을 중요하게 보는데요. 이게 뭐 진지하게 외교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이라기보다는요. 역시 미국 대선, 이걸 앞두고 나오는 국내 정치용 메시지,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. 예전에 첫 임기 때도 그랬잖아요. 나토 동맹국들이나 한국의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죠. 일관단 전략일 수도 있고요. 아, 그러네요. 게다가 이 발언 있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는 거, 한국 제품에 25%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방위비 문제랑 무역 압박 카드가 무슨 패키지처럼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이게 우연일까요? 그렇죠. 우연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면 혹시 뭐 방위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그런 계산된 연계 전략일까요? 여기서 말하는 상호관세라는 게 한국도 그럼 미국 상품에 똑같이 25% 관세를 매겨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심각한 무역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두 사안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야죠. 더군다나 지금 한국하고 미국은 이미 작년 11월에요. 2026년부터 적용될 다음 방위비 분담금, 이거를 기존보다 8.3% 올리기로 공식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. 지금 액수로는 한 1조 5천억 원 수준 정도 될 텐데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이 합의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. 그리고 거의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다시 협상하자. 이렇게 압박하는 셈입니다. 9배요? 와. 네,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죠. 이미 합의된 절차라든가 또 동맹 간의 어떤 신뢰, 이런 것 자체를 흔드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에는 뭐 동맹도 비즈니스다, 약간 이런 시각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, 이렇게 봐야겠죠. 듣고 보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. 그냥 13조 원이라는 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기조라든지 또 동맹국한테 비용을 좀 넘기려는 의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정치 철학까지 다 얽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럼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이건 뭐 한국의 외교, 경제, 국방정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.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, 특히 뭐 대선 같은 이런 큰 이벤트가 우리 안보 환경이나 경제에 이렇게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죠. 예를 들면 당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좀 어렵게 가거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뭐 환율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의 수출입 실적 같은데 바로 영향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배경이나 또 여러 함의들을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계속 주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13조 원 방위비 요구, 이건 단순히 그 액수만 볼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 내 어떤 정치적 계산, 또 무역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,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이미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가 있는데도 이걸 흔들려고 한다는 점,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습니다. 어떤 걸까요? 이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끝난 국가 간의 협정마저도 특정 국가의 어떤 국내 정치적 필요나 선거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다면요. 과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맺는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관계의 안정성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?
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이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좀 깊이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